로 해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닝 풀, 채굴 풀의 특징이 뭔가요? 첫 번째가 현재 교환 자산이 원한다면 해지를 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죠. 알고 계시죠? 그 부분? 네, 맞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현재 교환 자산을 내가 만약에 원할 때 해지를 하게 되면 현재 교환 자산이 KOK 토큰에 지갑에 있는 달러로 변환이 되어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풀에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은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현재 교환 마이닝 풀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참여한 KOK 숫자가 아니라 USD 달러로 표시가 됩니다. 맞죠? 내가 KOK를 100개로 참여해서 1000개로 참여했어.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참여한 시점에 KOK, K-스타디움 플랫폼에 있는 현재 교환 자산. 현재는 KOK 한 개당 7달러죠? 네. 그렇게 USD 달러로 변환이 된 금액이 현재 교환 자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풀은 수량으로 인정이 됩니다. 현재 가격이 아니라 내가 100개를 가지고 들어가면 100개가 인정이 되는 거고요. 1000개를 가지고 들어가면 1000개가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닝 풀과 커뮤니티 풀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안정적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월 3에서 5% 고정적인, 안정적인 KOK 채굴이 진행이 되죠. 그런데 커뮤니티 풀은 고정적인 채굴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노드에 참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리워드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풀은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좀 알고 참여를 하시게 되면 노드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관심과 학습이 좀 필요하고요. 어떤 노드가 얼마나 더 수익이 나는지 내가 알고 참여하는 거에 따라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마이닝 풀, 채굴 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리퍼럴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커뮤니티 풀은 확정사항이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현재 리퍼럴이 결정이 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 마이닝 풀, 채굴 풀에서 고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주던 부분이 주지 않고 그 다음에 현재 교환 자산을 내가 만약에 원할 때 해지를 하게 되면 돌려받게 되는데 여기는 그런 부분이 없어. 그러면 커뮤니티 풀에 참여하는 메리트는 뭐야? 라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점에서 맞죠? 그렇다 그러면 가장 큰 메리트는 거래소 수익. 우리 커뮤니티 풀이 진행이 되는 게 KOK 토큰이 메인넷이 지금 현재 베타 버전 테스트가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메인넷이 완성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되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고 거래소 수익에 대해서 우리가 가스비라고 부르는 이 부분에 대한 n분의 1 수익을 같이 나눠 가지는 이 부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이닝 풀에서 받게 되는 이 채굴 수익보다도 리워드보다 커뮤니티 풀에서 받게 되는 이 n분의 1 수익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기대가 좀 크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하고 좀 이해를 하는 게 좀 필요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닝 풀과 커뮤니티 풀에 대한 이해는 좀 되셨죠? 그러면 현재 교환 자산에 지금은 200% 수익 제한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 200% 수익 제한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재스테이킹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200%의 나의 현재 교환 자산 풀을 늘릴 수 있었죠. 이 부분이 정책이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재스테이킹을 하는 이 부분이 중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하게 되는 이 부분이 바로 마일리지.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가 된다는 거고요. 이 마일리지 점수가 곧 200% 우리 마이닝 채굴 풀에 채굴 한도를 늘려주는 그 역할을 한다는 게 정책 변경 공지사항에 나온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닝 풀을 설명을 할 때 먼저 본인의 이 채굴 풀을 열으세요라고 해서 제가 현재 교환 자산 그리고 활동 보너스와 마일리지 보너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정책 변경과 관련해서 결정적으로 전체 돌아가는 큰 틀과 그리고 커뮤니티 풀 그리고 이 노드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도 중요한데 나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뭐야?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첫 번째는 나의 현재 교환 자산에서 누적 채굴이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죠? 예. 이 보라색으로 표시가 되는 이 그래프가 어느 정도 현재 진행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 혼자 마이닝 풀에 참여를 하는 분도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누군가 추천인과 함께 또는 팀과 함께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마이닝 풀에서 내가 보상을 받는 부분이 나 혼자 채굴 수익을 받는다 그러면 이 보라색 이 누적 채굴이 늘어나는 속도가 그렇게 엄청 빠르진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 추천인이 있고 그리고 나의 팀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 200% 채굴 한도가 굉장히 좀 빠르게 늘어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200% 수익 제한을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리워드 보상으로 받은 KOK 토큰을 다시 재예치한다고 그러죠. 재스테이킹을 통해서 나의 200% 풀을 늘려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정책이 변경이 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마이닝 풀 내에서는 200% 재스테이킹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아직 시행일자 정확히 나오지 않았죠. 5월이라고만 나왔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재스테이킹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마일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일리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드렸고 이 마일리지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하게 되면 내가 KOK 수량으로 인정이 되게 되고요. 처음에 100개를 참여를 했는데 내가 추가로 또 100개를 참여를 했어. 또 100개를 참여를 했어.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여한 노드에 참여한 수량에 대비하여 내가 받은 이 리워드가 발생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내가 참여를 한 이 숫자가 곧 나의 마일리지 점수와 연결이 되고 이 마일리지 점수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마이닝 풀의 마일리지 점수와 연동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혹시 200% 나 좀 많이 찾는데 한 80% 이상 찾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고요. 바로 그 해답이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해서 마일리지 점수를 늘리시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보상으로 받았던 그 재스테이킹을 했던 이 부분과 똑같은 효과를 난다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네네. 그리고 정책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이제 날짜가 시행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교환 자산을 최대한 늘려놓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나의 현재 교환 자산을 늘려놓게 되면 여기에서 채굴 수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받은 이 KOK 토큰을 내가 다시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하게 되면 커뮤니티 풀에 참여한 이 수량만큼 리워드를 받으면서 동시에 마일리지가 발생이 되고 이 마일리지가 마이닝 풀과 연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정책이 그 변경 시행이 확정이 되는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현재 교환 자산을 늘리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다른 어떤 이 미팅보다도 인천의식 팀의 우리 이은진 우리 프론티어님께서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신 부분이라 인천의식 팀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세요. 현재 교환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학습을 해주셨고, 저도 그것 때문에 사실은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책 시행이 확정이 되기 전이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현재 교환 자산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책이 시행이 되게 되면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받은 보상을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할 때마다 마일리지 점수가 부여가 되게 되고, 이 마일리지 점수가 나의 현재 교환 자산하고 연동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제가 해석하는 부분에서 저는 회사가 학습을 하고 정책 변경에 대해서 제가 백서를 읽고 공지사항을 읽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 때문에? 현재 교환 자산을 재스테이킹을 동결시켰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K스타디움의 가장 큰 핵심 가치 중에 하나는 생명력입니다. 저는 이 회사가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많이 주는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이 회사가 큰 틀에서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책 변경을 해서 내가 좀 번거로워, 왜 했을까 뭐 이런 걸 공부해야 되니까 조금 머리가 아파, 이런 부분보다 모든 걸 뛰어넘는 핵심 가치는 생명력, 생존, 서바이벌,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회사가 굉장히 길게 보고 잘 선택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재 교환 자산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 팀에 계시는 사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엄청 큰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KOK부터 출발을 해서 K스타디움 현재까지 참여하시는 프론티어님 중에, 그리고 왜 우리가 직급자분이라고 부르시는 그 레벨 5 이상 조금 많이 되시는 분들 중에, 또는 직급이 아니어도 어떤 이유로든 현재 교환 자산이 굉장히 높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적게는 10억, 20억, 50억, 100억 이상 현재 교환 자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실제로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단순히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재스테이킹을 통해서 현재 교환 자산이 늘어난다는 부분입니다. 금액이 적은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굉장히 고액의 금액으로 현재 교환 자산이 참여가 되어 있고 그게 매일매일 늘어난다 그러면 현재 교환 자산의 특징은 내가 만약에 해지를 했을 때 언제든지 회사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렇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이 계속해서 크게 늘어나는 부분이 회사의 자산 항목 중에서 부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 때 관리팀을 다녔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재무제표 개념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회사가 현재 교환 자산을 동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마일리지라고 하는 커뮤니티 풀을 통해서 여전히 계속해서 200% 이 채굴 풀을 늘려가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현재 교환 자산이 동결이 됐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제가 처음에 이 채굴 풀을 열고 1번과 슬래시 뒤쪽 2번을 설명을 드렸죠. 이번에 현재 교환 자산에 내가 참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금액이 $1000다 그랬을 때 내가 원래 이번에 표시되어야 할 금액은 $2000인데 플러스 마일리지 점수가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회사가 이 정책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한테 돌려줄 금액은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교환 자산 플러스 마일리지 보너스만큼은 보상, 리워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교환 자산을 동결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마이닝 풀에 재스테이킹으로 참여를 했던 KOK 숫자가, KOK 이 코인이 어디로 가요? 커뮤니티 풀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커뮤니티 풀의 특징은
내가 만약에 마이닝 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해지를 했을 때 전액 돌려주는 개념이다 그러면 커뮤니티 풀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은 소각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참여를 해서 보상을 받지만 내가 참여한 KOK 토큰을 다시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이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KOK 토큰을 소각하는 거하고 같은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즉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유저 입장에서 이 마이닝 채굴 풀에서 받는 보상이 있고요.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하게 되면 또 추가적인 보상이 있어서 양쪽에서 송가빈 사장님께서 양손에 떡을 들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이닝 풀에서 받는 보상과 커뮤니티 풀에서 받는 보상이 동시에 발생을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이 현재 교환 자산이 더 이상 늘어나는 걸, 즉 회사 입장에서 유저에게 돌려줘야 될, 제가 부채라는 단어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게요. 정확한 부채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 개념에 이 부채를 동결을 시키면서 동시에 소각 효과가 나는 KOK 토큰이 계속해서 커뮤니티 풀로 참여가 되게 되니까 가격 상승의 여지가 있으면서 회사는 부담이 줄어드는 겁니다. 길게 봤을 때 이 회사가 KOK 토큰의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고, 그리고 회사가 부담을 덜었기 때문에 굉장히 하늘로 비상하는데 잘 정책 변경을 시행을 지금 현재 적절히 잘 했다. 이렇게 이제 저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살아나는 데 있어서 서바이벌 굉장히 가능성이, 물론 당연히 지금까지도 잘 해왔지만 앞으로는 훨씬 더 가능성이 커졌다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릴 부분이, 가장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커뮤니티 풀이라고 하는 부분이 kstadium.io라고 하는 이 홈페이지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kstadium.io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내리게 되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보입니다. 앱과 그리고 브릿지와 그리고 익스플로러 세 가지가 보이는데, 커뮤니티 풀에 참여한다는 이 개념을 마이닝 풀에서 나온 KOK 토큰을, 또는 거래소에서 내가 가진 KOK 토큰을 커뮤니티 풀로 들어갔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게, 앱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KOK, K스타디움 앱과 똑같이 휴대폰에서 구동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는 가능하면 컴퓨터로 지금 연결을 하시도록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정책 변경에서 우리가 기존의 마이닝 풀에서 KOK 토큰을 내가 출금을 하고 싶을 때 방법이 거래소로 이걸 보냈죠. 그런데 이제 커뮤니티 풀로 따라 들어가서 출금을 해야 한다는, K스타디움 앱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정책 변경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마치 이 앱과 브릿지와 익스플로러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을 무조건 커뮤니티 풀에 따라 들어가야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일단 순서가 앱과 브릿지와 익스플로러가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KOK, K스타디움 애플리케이션하고 똑같은 게 바로 이 K스타디움 IO의 앱입니다. 그러면 이 앱에 접속을 해 보시면 홈과 그리고 지갑과 노드, SO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출금할 때 지금 현재 KOK 휴대폰에서 접속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하실 수 있죠. 이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휴대폰에서 내가 회원 가입을 해서 가볍게 쓸 수 있는 지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KOK 앱에서 메인넷이 구동이 되게 되면 우리가 휴대폰으로 열리는 이 K스타디움 IO 이 앱을 열어서 KOK에서 K스타디움 앱으로 보내고 여기에서 거래소로 보내는 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K스타디움에 있는 지갑에서 거래소로 출금을 할지 아니면 브릿지를 통하여 내가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할지는 나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kstadium.io에서 이 커뮤니티 풀에 무조건 참여를 해야만 내가 마이닝 풀에 있는 걸 출금을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커뮤니티 풀에 kstadium.io에 있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앱과 브릿지와 익스플로러가 있고 우리가 단순히 출금만 원한다 그러면 KOK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이 앱에서 kstadium.io에 있는 이 앱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거래소로 출금을 하시면 되는 이런 간단한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타마스크를 질문을 하고 브릿지를 질문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브릿지를 통하여 커뮤니티 풀에 실제로 노드에 SO에 참여를 하는 게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좀 마음 좀 편해 하시더라고요. 무조건 커뮤니티 풀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출금만 필요한 분들도 실제로 계세요. 물론 당연히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하게 되면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 커뮤니티 풀에 참여해서 받게 되는 마일리지 점수가 나의 마이닝 풀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풀에 참여를 하는 게 도움이 되시지만 내가 단순 출금만 하는 경우에는 그냥 K스타디움 IO의 앱만 참여를 하셔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휴대폰에서 이 K스타디움 앱을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동이 됩니다. 이게 플레이 스토어에서 K스타디움이라고 영어로 K스타디움 띄어쓰기를 하지 마시고 이렇게 K스타디움 검색을 하시면 우리 리뉴얼된 마크가 나오고 그걸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원가입하는 거는 2부에서 박하린 프론티어님 회원가입하는 건 지난주에 이미 벌써 한번 진행을 드려서 하셨죠? 네. 네네. 그러면 아주 짧게 제가 혹시 아직 가입을 안 하신 분들을 위하여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이 회원가입을 진행을 해보니 대문자가 일단 먹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디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름을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메일을 승인을 받아요. 비밀번호가 들어가네. 이름 밑에 비번 확인 그리고 이메일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대문자보다 먼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첫 번째가 한글이 아닙니다. 영어로 다 이 사이트가 영어로 진행이 된다는 부분인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부분이라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디는 말 그대로 아이디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뭐 영어든 숫자든 상관없이 숫자는 6자리 이상입니다. 6자리 이상 아이디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K스타디움 앱에서 이제 주의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대문자라는 거하고 세 번째 띄어쓰기를 하시면 인식이 안 됩니다. 이게 한글이 아니라 영어로 다 진행이 되다 보니 내가 뭘 실수를 했나 라고 자꾸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대문자가 인식이 안 되니까 그 부분 이해하시면 되고요. 띄어쓰기를 하시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 좀 조심하시면 좋으세요. 그래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아이디 입력하고 이름 부분은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많이 헷갈려 하세요. 대문자를 입력을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꼭 대문자를 입력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 이름이 김미영이라고 했을 때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이니 미영김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소문자로 미영김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마시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이름을 입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띄어쓰기가 하나 있고 난 다음에 커서라 부러져. 깜빡깜빡깜빡. 글씨를 입력하는 이 사이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을 경우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를 못 하시고 이 마지막까지 이 M자 뒤에 정확히 커서가 있어야 되는데 한자가 띄어쓰기가 되어 있는데 이걸 모르시고 왜 내 이름이 안 먹히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제 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비번은 영어 플러스 숫자 플러스 특수문자가 한 자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비번에 특수문자를 넣지 않으면 이 밑에 빨간색으로 주의가 떠요. 그래서 뭐라 이렇게 영어 뜨는 이 부분이 해석을 해보면 특수문자를 하나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숫자 특수문자 합해서 8자리